자, 258페이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절차나 이번 과정은 민법의 기초 개념들을 권리의 기초 개념들을 갖다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신규분들은 자 이제 보시면 지상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의 먼저 보시고 형광펜 준비하시고 타인의 토지에 건물 형광펜, 건물 형광펜, 공작물 형광펜, 수목 형광펜. 건물, 공작물, 수목 형광펜. 자,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 형광펜.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쪽이요. 자, 일단 이쪽 배당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용권은 소유권 이외 권리 중 이용권은 소유권을 갖다 제한한 다음은 지금 갑구에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갑구에 만약에 소유권자가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민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토지 등기라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그 권리의 내용인 권능 중 일정한 권능을 타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갑의 소유권의 권능을 갖다 제한하는 권리로서 들어오는 것은 다 이제 어느 쪽에 들어온다? 을구 쪽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을구에 들어오는 게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을구 쪽에 등기된다. 이걸 이제 배당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겠고, 그 민법상에서 배우는 권리의 이름들을 갖다 입문 과정에는 지금 기초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꼭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에서 개념이 지상권은 지금 이런 얘기죠. 토지 표면을 지금 이렇게 그린다면 소유자가 지금 갑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나무, 수목을 갖다가 소유하려면은, 자, 을이라는 사람이 그걸 소유하려면은 본인의 땅이 아니라 갑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을은 건물, 공작물, 수목은 누구 것인데? 자기 것인데, 자기 땅이 확보 안 돼 있으니까 갑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공작물을 갖다가 설치하고 수목을 갖다가 식재하려고 지금 땅을 빌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럼 갑의 땅을 빌려서는 을의 권리를 이름을 뭐라 본다? 지상권. 그러면 이용권 중 물권이다, 채권이다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 공부하시는 분은. 물권, 채권. 물권이니까 반드시 등기법, 이제 저와 함께 배우는 등기법의 등기까지 받아야지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등기법 인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자, 갑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서쪽에 이쪽서부터 동쪽에 이쪽까지라면은 자, 좌우 상하를 갈게요. 지상권의 효력은 자, 한 필지 자, 쪽 서에서 동 전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이게 시험 지문에 무조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왜 이게 시험 지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느냐? 물권의 성질은 물권이라는 권리는 일물에 성립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일권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가볼까? 시험 지문에 나온 거 이제 연습해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해볼게요. 최초 소유권 등기하는 거잖아. 한 필지 토지 비전동 10번지 필지가 120제곱미터인데 비전동 10번지 필지 120제곱미터에 100제곱미터 부분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X 해야지. 왜? 소유권의 객체는 1필지가 객체라면 10번지 필지가 측량해서 120제곱미터로 나왔다면 120제곱미터의 소유권이 하나가 미치는 거지 100제곱미터 부분에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필지 120제곱미터에 100제곱미터 특정 일부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쪽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이쪽도 해볼까요? 한 필지 120제곱미터 소유자가 전대 매수인 여러분들이 한 필지 120제곱미터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중 80제곱미터 부분을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오? 하면 안 돼. 댕해야 돼. 댕해야 된다니까. 댕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가지. 왜?
에이, 소유권의 객체는 토지면 하나 하지 말고 하나를 부르는 단위를 불러야지. 일필지. 건물은 누가 동일해? 한 개라고 부르라 했지. 한 개라니까 바뀌었다니까요. 동 하시면 안 돼. 집 건물은 한 개예요. 옛날에는 동이었었는데 바뀌었어요. 집은 하나씩 세나가는 단위 뭐예요? 개. 땅은 필지. 그거 단위부터 법적으로 하셔야 돼. 그러면 한 개의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있다 하면 댕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지금 오자는 거죠. 갑의 한 필지 토지 서쪽 이쪽서부터 동쪽 여기까지죠? 한 필지 토지에 지금 서쪽 이만큼은 전부예요? 일부예요?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이건 대응하면 안 되지. 오 해야지.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중요한지 아셔야지. 이건 안 됐었잖아. 지금 이건 안 됐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 110점 등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없으나 여기서부터는 되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는 거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되니까. 왜 시험 문제 무조건 이 지문이 5개 지문에 하나로 무조건 등장하는지를 아셔야 돼. 이쪽 등기 나면은요. 이쪽 등기 어느 것이나 나잖아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을 안 내면 시험 문제 자체를 못 만들어. 5개 지문에 몇 번에 나는 것까지는 제가 못 찍어드려. 근데 그 번호에 하나 이 지문은 무조건 시작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지문이든. 그럴 때 이번까지 꼭 일물일권주의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갖다 여러분한테 줍는 겁니다. 그 지문이. 자, 첫 번째 아셨죠? 네, 다시 한번.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한 필지 토지 일부, 한 개의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하면은 댕이 되지만 이쪽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예외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한 필지 전부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한 필지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하면 5가 된다는 겁니다. 5가. 이해하시겠죠? 예, 첫 번째 이 민법의 기초 개념을 아셔야 이제 등기법 얘기가 들어갈 때 등기법 지문을 낼 때도 이 민법의 기초 개념을 아는지를 지문에 반드시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상권 설정,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 지상권의 효력은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 토지 요 부분을 갖다 지표 이렇게 부르면 돼요. 지표. 지표. 여기는 지상. 지표. 여긴 지상이래. 공중. 지표. 지하. 네. 이렇게 미치잖아. 그죠? 지상권의 효력은 자, 지표, 공중, 지하에 다 미쳐요. 그죠? 그런데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민법에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특정 공간만의 지상권의 효력을 미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앞에서 두 글자를 더 붙였다는 거죠.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그러면 구분지상권에서 이제 시험 문제 첫 번째는 자, 일반 지상권하고 구분지상권하고 첫 번째 차이. 다냐? 특정 부분이냐? 다는 어디요? 공중, 지표, 지하. 다 미치면 뭐라 부르는 거고? 지상권. 공중이면 공중, 지하면 지하를 갖다가 특정층이라고 하는 거면 특정층의 효력이 미치면 이제 지상권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여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러면 자, 그 차이점을 아셨으면 두 번째 차이점. 지상권은 뭐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냐면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죠. 구분지상권은 여기를 사용하든 지하를 사용하든 공중만 사용하든 이잖아요. 이거를 위해서는 안 돼. 반드시 두 번째 장난치는 건 이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시험 지문 순서는 못 바꿔도 뭐를 나는지는 다 말씀드릴 수 있대. 뭐를 소유를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공중에다 땅을 어떻게 심어? 땅속에 나무를 어떻게 심어? 그죠? 그러면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리려면 지상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구분 지상권을 받아서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를 위해서는 지상권. 그러면 땅속이나 공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소유를 위해서?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는 인정돼도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네, 이제 정리해드리면 일반 지상권하고 구분 지상권하고 차이점을 갖다가 기초 공부할 때 이제 이번까지 민법의 이 기초 공부를 갖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차이점. 자, 범위죠? 범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일반 지상권은 공중, 지표, 지하. 구분 지상권은 지하면 지하, 공중이면 공중을 갖다 특정 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층만을 사용한다는 점. 범위에서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 민법상의 기초 개념을 갖다가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 그러고 마지막 하나. 지상권은 자, 물건이니까 이 갑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곳에서 을구에 등기까지 받아야 계약만 하면 효력 발생, 등기까지 하여야 효력 발생. 등기까지 하여야 효력 발생이니까 갑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하는 등기니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갈게요. 민법 중에 하나 더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따블 이중. 자, 무슨 얘기냐? 소유권은 물건,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한 필지 토지에 두 개의 소유권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양립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양립할 수 있는 성질, 양립할 수 없는 성질. 한 필지 땅에 소유권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배타적인 권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난다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냐?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잘 들어보세요. 포인트만 잘 안 놓치면 돼.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갑의 토지에 갑 아닌 병 앞으로 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 해주겠음, 등기 안 해주겠음? 왜? 이미 그 땅에는 소유권이 있는데 거기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을 또 보존 등기 또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강행 규정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당하여 각하합니다. 이제 시험 사례 지문은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는 토지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또 있는 때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유로 각하시킵니다. 사례로 나면 지금 그런 식으로 나고. 자, 그러면 자, 여기도 간다는 거죠. 자, 지상권은 갑이 땅 소유자죠. 등기비 땅 소유자잖아요.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을에게 지금 이 부분을 지상권 설정해 줬죠.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만 포인트 안 놓치면 돼. 갑이 을 아닌 병에게 건물 소유를 동일한 목적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부분에 병에게 또 지상권 설정을 또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라면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고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음? 뭔지 아셨죠? 그러면 지상권은 하나의 토지에 동일한 목적으로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 있음 없음? 있다고? 아유, 없어야 돼. 그래야지 수업 나가요. 아직 물권법도 안 나가셨으니까 지금 이게 힘드신데 물권법 나가면 기초적인 얘기예요.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 지상권은 정 어려우면은 그렇게 해요. 그 땅에 눌러 앉아 있는 권리의 성질이면은 같이 눌러 앉을 수 없어.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 눌러 앉는 성질이 아니라면은 눌러 앉는 권리가 아닌데 뭐 같이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가. 정 어려우면.
지상권은 이 땅 눌러 앉는 거, 안 눌러 앉는 거? 아, 눌러 앉아야 된다니까. 여기 땅 눌러 앉는 게 눌러 앉는 걸 뭐라고 부르냐? 점유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게 안 부르네? 사실상 집에 이렇게 부르면 알아듣네? 사실상 집에. 예.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의 속성이면은, 아, 두 사람이 같이 한 사람 누우면 다른 사람 누울 데가 없잖아. 그럼 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지상권이 같이 양립할 수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해보죠. 갑의 이 토지의 을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부분에 병 앞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은 두 개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중으로 성립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걸 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가요. 이 두 가지 원리를 갖다가 이제 모든 데 다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아시면 되겠고, 이제 지역권으로 가볼게요. 지역권 개념은 자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느냐? 260페이지. 중단은 지역권의 나오죠.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형광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 형광펜. 타인의 토지 형광펜을 자기 토지 편익의 형광펜. 해놓고 자 메모. 타인의 토지를 갖다가 승역지. 세 글자 승역지. 자기 토지의 편익의 요역지.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혼동 안 하면 돼. 민법사용에. 자, 이제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갑의 토지가 있는데, 자, 을의 토지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을의 토지가 서쪽에, 갑의 토지가 동쪽에 있는데, 이쪽에 도로인데, 이쪽에 대. 지목대라는 건 주거, 사무실, 점포로,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이용되는 토지 용도를 법률용어로 만드는 게 됩니다. 근데 도로로 나가는 진입로가 주거용 부지라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맹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 땅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걸 편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로서 땅의 쓸모를 구실을 하려면 집을 짓는 땅으로 구실을 하려면 도로로 나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되는데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땅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갑의 땅을 갖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지역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물으는 게 자, 이 토지를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이렇게 부르는데 자, 보세요. 지역권이란 자, 요역지 소유자에게 편익을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역지 땅, 이 땅의 편익을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땅 주인의 편익, 땅 주인이 편리하도록 인정해 주는 거예요. 땅의 편익을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땅의 편익을 위해서 인정해 주는 권리면 지역권 이렇게 부르고 땅 주인을 편리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권리면 인역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역권이 뭔지 인역권이 뭔지 구분할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민법은 지역권을 인정해 주지 인역권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이 땅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정된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갖고 편익을 제공받는 이 을의 토지를 갖다가 뭐라 부르고 요역지. 편익을 통행로로 제공해 도로 나가는 통행로로 제공해 주는 갑의 토지를 승역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편익이라고 하는데 편익의 종류는 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지금 사례 드린 게 통행. 자, 농수로 내는 걸 인수. 그 다음에 조망권 확보하는 걸 관망, 조망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편익의 종류입니다. 편익의 종류. 그럼 다 땅 주인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의 편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거죠. 지역권은. 자, 그래갖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이름, 편익을 정해 주는 토지 이름을 꼭 변별할 줄을 아셔야겠고 이걸 아셔야 첫 번째 시험 지역권을 장난치는 무조건 1번 빠따 문제는 지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역지는 한 필지여야 하고 들으세요. 승역지는 한 필지도 되고 한 필지의 일부도 가능하다. 그냥 들으시라니까 오뎅 하지 말고 어디는 한 필지여야 하고
요역지는 한 필지하고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를 통행로로 제공할 수도 있고 동쪽으로만 지나가 내 땅 동쪽으로는 한 필지 일부를 통행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틀리게 내고 싶으면 크로스 한다는 거죠.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 또는 일부가 가능하다 하면은 댕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일부는 어느 쪽에 배당이 반드시 떨어져야 승역지 쪽에 떨어져야지 요역지 쪽에 일부라는 단어가 배당이 떨어지면 무조건 틀린 개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할 줄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대입하는 겁니다. 지역권 갑의 을의 통행을 위해서 을토지의 통행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갖다 통행로로 제공했잖아요. 자, 똑같이 이쪽에 병의 토지 맹지 또 있어. 이쪽에 서쪽에. 그러면 갑의 토지를 지금 을에게 통행로로 제공해준 이 토지를 또 통행로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병에게 또 지역권을 통행 지역권을 또 설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이거잖아.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뭘 갖고 제가 판단하면 된다 그랬어요. 감이 안 잡히시면 그 권리의 속성이 드러놓을 수 있는 거냐 드러놓는 게 아니냐. 지역권 드러놓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에게 통행지역권 설정해 준 이 부분을 갑은 또 병에게 통행지역권을 또 동일한 목적 통행지역권을 또 설정할 수 있음 없음? 있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럼 지상권에는 안 됐는데 지역권에서는 이중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로 가버린다는 것이지. 할 줄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 등기로 가면 간단하죠. 갑의 토지 소유권을 통행을 위해서 지금 제공해 주는 부분을 제한하는 권리로 들어오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토지등기부 을구에 등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 창설한 등기니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그대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십시오. 262페이지 전세권. 자, 전세권은 토지 소유권이 그대로 있고, 자, 이 갑의 토지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을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데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는 땅을 사용하는 땅 사용료를 지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지상권과 지역권은 갑이 건물 소유를 해서 을에게 땅을 빌려주려면 땅 사용료를 요구해도 되고 마음씨 좋은 땅주의라면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세권에 있어서는 공짜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짜가 성립되면 절대 법적으로 전세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강행 규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첫 봤다가 이거부터 등장합니다. 전세권 등기 시험 지문 났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전세금 알아 몰라. 왜? 지역권, 지상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은 무상, 유상이 다 가능하나 전세권에 있어서는 무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땅을,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 또는 자 건물을 갖다가 지어놨다면 이 건물을 갖다 사용하는 대가를 전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반드시 정해야지만이 민법상 전세계약이 유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세금 꼭 기억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갑이 을이 갑의 토지나 갑의 건물을 갖다 사용하는 권리가 전세권이죠. 전세권이라면 전세금을 갖다가 반드시 이걸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기간이 만료하고 나면 토지 사용 기간 만료, 건물 사용 기간이 만료하면은 이 전세금 자 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주면 전세권에 기해서 전세권은 이용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에 기해서 이 전세자분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을 경매 붙여서 경락 대금해서 이 전세금을 갖다가 받아갈 수가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민법상 권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선 변제권 이렇게 하지. 뭐라 불러요? 우선 변제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배울 담보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이용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인정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은 담보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은 뭐임에도 이용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우선 변제권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이용권이자 담보 물권의 성질을 지닌 게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은 본질은 이용권, 2차적으로 무슨 권? 담보 물권의 효력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 예, 그게 지상권, 지역권과는 또 차이점. 다 요 세 글자에서 다 파생되는 법원입니다. 전세금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 지상권, 지역권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근데 전세권은 토지도 객체가 될 수가 있고 뭐도 객체? 건물도 객체가 될 수가 있고. 예, 그 차이를 아셔야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똑같이 대입하는 겁니다. 전세권은 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권리. 법률용어로 이제 지금 제가 들어갈게요. 왜? 그거 들어놓는 거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법률용어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라면 양립해서 같이 들어놓을 수가, 점유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권리라면은 같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중전세 이렇게 묻는 거지. 이중전세. 이중전세 가능, 불가능? 아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토지 이 부분에 갑이 전세 내줬는데 또 병에게 또 이 부분을 또 전세를 또 내준다고? 안 되는데. 전세는 점유를 꼭 하고 있어야 돼. 전세권자에겐 점유권이 인정돼요. 사실상 지배를 하는 권리니까. 그럼 이중전세 가능, 불가능? 아, 지금 기초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구나. 갑의 토지의 을이 지금 을에게 지금 전세로 서쪽 부분에 일부 전세 내줄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동쪽 부분에 여기에 지금 전세를 갖다가 병 앞으로 또 내주면 이건 이중이 각기 다른 부분인데 이건 이중, 따블이는 이중이라는 개념은 같은 목적 물건 부분에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쪽과 동쪽에 서쪽에 을에게 자기 토지를 갑이 병에게 동쪽에 자기 토지를 전세 내주는 건 이중이 아님. 이건 이중이 아니지. 같은 부분을 빌려주는 게 아닌가. 이중이란 같은 부분을 같은 목적으로 권리를 빌려줄 때 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다 정리했어요. 지상권, 지상권은 이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지역권은 가능. 전세권은 예, 이 원리로 아셔야 돼.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에 263페이지 저당권. 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물건을 자, 이거는 안 칠게요. 자, 그건 칠 수가 없는 성질인데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담보라는 건 권능을 권리를 갖다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한하는 걸 담보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담보하는 게 크게 지금 부동산을 갖다 등기하는 거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재산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과 권리, 질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저당권은 먼저 객체가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어떤 물건에 만들어지는 권리냐가 객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그럼 저당권은 자, 민법에 이제 물건의 분류를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은 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 객체이지 동산에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동산이라는 물건을 객체로 담보 물건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이라는 권리 이름으로 말고 질권이라는 권리 이름으로 성립하도록 민법전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권의 담보 물건을 성립하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려면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권리를 만들고 싶으면 어떤 물건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동산이라는 물건에 저당권이라는 민법에 정해진 물건을 만들고 담보 물건을 만들고 싶으면 어디에 어떤 권리 이름으로? 질권이라는 권리 이름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민법에서 하시고 자,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자, 그러면 동산을 객체로 성립할 수는 절대 없다. 그럼 두 번째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험 스타트입니다. 부동산에 성립한다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 가능한 부동산, 특별법에 등기 가능한 물건도 또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부동산 등기법만 한정하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 가능한 부동산은 토지 하나, 법률용 불주하셔야죠. 1필지, 건물 자 그러면은 자 이거서부터 무지 많이 연습했어 이거요. 시험에서 한 필지 토지 일부를 객체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없음. 한 개 건물 일부를 객체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없음. 이거서부터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되셨죠? 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토지 건물을 객체로 한다면 토지 건물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의 처분 권능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어떤 권리를 저당 잡느냐? 토지 건물에 어떤 권리를 저당 잡느냐죠. 그러면 자 가세요. 토지 건물에 저당 잡을 수 있는 권리는 교재를 못 해드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야. 지금 기초가 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토지 건물을 담보 잡는 게 아니라 저당권은 토지 건물에 있는 권리의 처분 권능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에 생기는 어떤 권리를 저당 잡는 거다? 세 가지 권리.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토지 임차권 있죠. 토지 임차권 생기지 않습니까? 토지에 임차권이라는 권리 있으니까 은행 가서 이금융권 가서 나 임차권에 그 임대금 2억 있걸라? 임차권 담보대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금융권에 찾아갈 수 있냐는 얘기지. 없지 하면 돼. 없지. 왜? 없으니까 없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토지에 2억으로 전세를 갖다 박아놨어. 그 사람은 자신이 1억이 급전이 필요하면은 이금융권 가서 전세금 담보대출 좀 저 토지에 내가 전세금 2억 박아놓은 게 있걸랑 전세금 담보대출을 땡길 수 있냐는 얘기지. 은행 가서 이금융권 가서. 왜? 땡길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땡길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네. 저당 잡는 건 이걸 저당 잡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토지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처분 권능을 담보 잡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 중 어떤 권리의 처분 권능을 세 가지 이제 오늘서부터 지상권 처분 권능, 전세권, 소유권 이 세 가지. 그럼 가장 실무상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게 이거지. 이게 거의 90%고. 땅 소유자가 나 그 땅 내가 갖고 있는데 내 땅 소유권 1억쯤 대출해 주시오. 그 은행에 담보 잡히 1억 대출 받고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잡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소유권 담보 잡을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하나 더 가요. 자, 이쪽으로 와야 돼요. 소유권 갑 이렇게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소유자 갑이구나. 지상권자 을이구나. 자, 은행 가서 돈 땡길 수 있는 사람, 자신 재산 갖고 담보를 맡기고 땡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2명 하셔야지. 땅 주인도 되고 지상권자도 되고 다 땡길 수 있어. 은행 가서 돈 땡길 수 있어. 잡히고. 뭐를 잡히고? 이제 땅 잡히고 하면 안 돼. 오늘서부터는 땅 잡히고 이런 용어 쓰면 안 돼. 내 권리 잡히고, 땅에 대한 내 소유 권리 잡히고, 땅에 대한 지상 권리 잡히고, 이렇게 가야지 땅 잡히고 이렇게 이제 오늘서부터 용어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지상권, 이 갑이 은행 가서 잡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저당 잡히고,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이 등기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을구에 1번 지상권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소유권 은행에 집어넣고 저당 잡히고 빌려왔다. 그럼 저당권 등기되겠죠? 몇 번? 등기했어요. 몇 번? 지상권자 밑에 은행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몇 번? 2번 하면 되는 거지. 2번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도 은행 가서 제피고 돈 빌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을이죠? 자, 빌려가서 5천 빌렸어요. 자, 등기됐죠? 2번 등기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얘도 은행 가서 이거 제피고 저당 잡히고 돈 빌렸죠? 세 번째 등기됐죠? 몇 번? 자, 이제 말씀드릴게. 오늘 첫 번째 배운 주제는 이제 아까 세 가지 배웠죠? 두 가지. 세 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부기등기로. 두 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 제한 등기 부기등기로. 소유권 압류, 가압류는 법에 없으니까 주등기죠? 그거 배웠고. 세 번째,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항상 부기등기죠. 하나 이제 네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거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 저당은 갑이 소유권 담보 잡힌 거기 때문에 법에 없으니까 2번으로 했지만 얘 을이 지상권자가 은행에 가서 지상권을 담보로 집어넣고 대출 땡겼을 땐 지상권을 담보로 잡으러 올 때는 저당권자는 갑구에 있는 소유권을 담보로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을구에 있는 권리를 담보로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을구에 있는 권리를 담보 저당 잡았다는 표시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다음에 등기됐어도 을구에 있는 권리를 담보 저당 잡은 거야. 이거는 을구에 있는 몇 번을 왜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이해하셨죠? 자, 준비 귀 열고 들어보세요. 들리면 돼. 들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는 부기에 의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법전에 있는 거 이거 들어야 돼. 귀를 열어놓은 거 오뎅하지 말고 법전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뭐를요? 소유권 이외 을구에 있는 권리를 저당 잡을 때는 을구에 이거 저당 잡는 거야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당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아니요. 주등기로. 법이 없으니까. 진짜 해볼까요? 저당 설정 A 무슨 등기? 주등기. 법에 없으니까 또 해볼까? 한 번만 담보 잡히면 또 받을 수 있어요. 또 받을 수 있죠. 무슨 등기? 왜? 법이 없으니까. 자, 또 땡겨볼까요? 자, 몇 번? 잘하시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됐어요. 저당 설정된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자, 그러면 자 가서요. 지상권 저당 설정 D 뭐로? 이거 노랑 지상권 등기 번호 몇 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에 1. 그러면 이건 저당 설정 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 등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등기할 때만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럼 용어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저당 설정 등기할 때는 이것만 갑구에 있는 재산을 담보 잡을 때만 쓰는 법률 용어입니다. 저당 설정 이렇게 법률 용어 나오면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갑구의 소유권을 저당 잡을 때는 소유권 저당 설정 이런 법률 용어를 안 쓰고 자 그냥 저당 설정 법률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구에 있는 재산을 갖다 저당 잡을 때는 을구에 어떤 재산을 저당 잡는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상권 저당 설정, 전세권 저당. 나중에 등기상 증명서 때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제 일로 와서 요것 때문에 토지 건물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의 처분권 등을 담보하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다 저당 설정할 때는 뭐 해야 한다? 부기. 그러면은 요거는 법에 없으니까는 주, 등기 이렇게 배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구별할 줄 아셔야겠고. 자,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은 이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시면 거기에 263페이지에 2번 소주제 신청정보 기록상 필요적 임의적 나오죠? 예. 이 정도는 이번까지 아셔야 돼요. 저당권 필요적 기록상에
채권액이라고 형광펜 돼 있는 거. 형광펜 치십시오. 채권액. 그리고 채무자. 뒤에 넘기면 채무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채무자. 3, 4는 형광펜 치지 마시고. 모든 저당 등기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정보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그건 이번 과정에서 꼭 아셔야 돼. 뭐와 뭐요? 채권액과 채무자. 왜 그러냐면은 채권액이 왜 반드시 필요적이냐? 여러분들 저당권 들어가셨습니까? 민법에서? 부종성. 부종성. 민법의 학문 원리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돈을 안 빌리면 절대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은 성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은 운명을 발생, 변경, 소멸의 운명을 뭐와 같이 한다?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담보물건의 원리를 부종성.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성립돼요. 채권이 생겨야 저당권 성립. 채권 생기면 저당권 성립. 채권 넘어가면 저당권 넘어가.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 그 원리를 갖다가 담보물건의 부종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원리를 채권액부터 무조건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 간 채무자의 성명 주소. 자, 이제 그렇게 나오고 3번, 4번은 자, 반드시 필요적은 아니고 그거는 뭐 형광펜 치시면 안 되겠고. 자, 그다음에 5. 근저당. 근저당 그건 밑줄 쳐도 되겠다. 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찾으셨습니까? 불특정 형광펜. 자, 해놓고 작업부터 미리 다 할까요? 이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에 채권 최고액 이렇게 채권 최고액 그 메모 좀 하실래요? 채권 최고액 옆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자, 그렇게 메모했으면은 됐어요. 그 정도. 자, 무슨 얘기냐면은 기재례가 없으니까 자, 볼게요. 토지 소유권 갑이라고 가정해 놓고 을구의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는 접수번호, 설정계약, 계약연월일, 자, 채권액, 아라비아자로 다 써야 되는데 그냥 한글로 1억이라고 표기할게요. 그 다음에 채무자 성명주소 생략하고, 자, 저당권자 A 이렇게 할게요. 자, 보십시오. 저당권은 아까 필요기지상이 자, 부정성 때문에 채권액이 필요적 기지상이라 했죠. 그러면 지금 몇 순위로? 1순위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면은 1억을 갖다가 갑이 갚지를 않으면 소유자 갑이니까 갑권 생략했으니까 A가 자 1억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자반원 저당 설정 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의 처분 권능 저당 잡은 거죠. 그걸 경매법원에 경매 붙여서 경락대금이 나오면은 그 경락대금에서 자 몇 순위로 1억을 빼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1순위로 빼갈 수 있는 것을 우선 변제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순위로 빼갈 수 있는 효력을 우선 변제적 효력. 1순위로 얼마를? 1억을. 자, 그런데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되면은 여기에 채권액이라고 안 되고 채권 최고액 이렇게 한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 최고액이라고 돼 있으면 채권 최고의 의미를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은 자 1억을 여기 또 마찬가지 근저당권자네. 근저당권자 A가 1억을 받을 수 있는 의미를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민법의 작년 26회 시험 문제였던가 이게? 근저당 등기의 채권 최고액은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근저당권자가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1억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한다. 작년 민법 시험 지문이었을 거예요. 26회. 1억의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의미한다. 아니 X예요. 왜 1억만 받어? 더 받을 다 자기가 못 받은 거 사거리 다 받을 수 있어 다. 잘 들으세요.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다 중에서
1억까지만 1번으로. 나머지는 받을 수는 있는데 1번으로 보장은 안 해준다는 거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음? 이걸 의미를 딱 차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1억 받을 수 있다는 의미, 1억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의미.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 1순위로 얼마까지만 1순위 한도로만 1억까지만. 그럼 나머지 못 받은 돈은 1순위로 보장은 못 받는다는 의미이지요. 1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1순위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까지이다? 1억까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갈게요. 저당권 지금 민법 들어갔어요? 배우시, 그럼 뭐 얘기하기 쉽겠네, 뭐.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1억 5천이 될지, 8천이 될지, 1억이 될지, 1억 2천이 될지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 채권액이 확정이 돼. 지금 불확정이잖아요? 그럼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요가 민법의 시험 문제. 반드시 나요. 언제일까요? 1억인지. 정답 앞에 나왔습니다. 경매 개시. 경매 개시. 이 땅이 경매 신청돼서 경매 등기가 올라가죠? 그날부로 그 채권을 확정하는, 그날 기준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1억 2천인지, 1억인지, 1억 3천인지. 채권의 확정은 언제요? 경매 개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채권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법에 그런 용어들을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의미의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저당은 채권액이 확정된 게 아니다. 채권 최고액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는 거. 그럼 불특정 채권이라 확정 채권이 되는 시점은 언제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된 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 근저당 이전 등기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266페이지. 임차권 있어요. 자, 임차권은 자, 요청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자 갑이라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등기가 되는 거니까 먼저 임차권 등기가 어디에 등기된다? 을 구해.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자, 등기가 토지 소유권을, 건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등기가 되는 거니까 을구에 등기되는데 자, 오늘 첫째 시간에 한 얘기를 갖다 이해하셔야 이쪽 얘기가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임차권은 이용권이지만 물권에 속함, 채권에 속함. 그러면 자, 오늘 전 시간에 채권은 상대적인 권리,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 그러면 자, 임차권은 자, 연습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오행. 임차권 설정 등기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댕해야 돼. 안 해도 생긴다니까 해야지. 에이, 댕해야지. 왜? 채권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겠고. 채권은 임대인하고 합의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인 차임 지급하면 효력 생겨. 그죠? 오늘 첫째 시간 한 걸 그러면 까먹었다는 얘기, 지금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등기해야 돼? 누구에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데 자,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 등기는 하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데 등기는 임차인 혼자서 임대인이 해줘야 돼. 그게 공동신청이잖아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 중에서. 그럼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주면 만약에 제3자가 들어오면 등기 안 해줬기 때문에 임차인 쫓겨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불쌍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법을 만들어놔야겠어요? 안 만들어놔야겠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등기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법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특별히 법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등기한 것과 똑같은 대항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놓은 임차권이 있다는 게지. 그죠? 그것만 구조만 잡으시면 돼. 그게 이거예요.
아유, 자영업자고 서민들고 자영업자, 세입자 불쌍하잖아요. 아유, 집 없는 사람들 불쌍하잖아. 그 사람들은 임대인이 등기를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주면은 그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만 감을 잡으면 돼.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법에 정해진 이 요건을 세입자가 일정한 구비 요건만 법에 정해진 특별법에 일정한 요건 갖추면 이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 그것만 아시면 돼. 여기다 이제 배당을. 자, 이거 다 배웠잖아요. 다 아셔 이거는. 점유. 그죠? 근데 또 뭐 해야 되나요? 이거 두 개만 갖추면 이거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특별법에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점유와 전입 신고. 살고자 하는 그 임차주택의 전입 신고만 하면은. 그죠? 그다음 이거는 아니 자영업자 장사하려면 그거 점포 건네 받아야지 뭐. 점유. 장사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구청 갔다가 뭐 해야 장사할 수 있어요? 구청 가면 장사 아니면 세무서까지 가야지 장사. 세무서까지 가야 돼요? 세무서까지 가야 돼. 왜 가냐고 하지 마시마. 장사하려면은 세무서까지 가야 돼. 구청만 가면 안 돼. 예, 구청시청만 가면 안 되고 세무서까지 가서 뭐까지 내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무엇을 인정해 준대?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아직 민법에서는 주경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민법의 기초용어가 지금 대셔야 등기법은 지금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번 과정에 지금 이거를 지금 꼭 구조를 임차권 좀 여러분들 익히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원칙은 뭐까지 해야? 등기는 임대인이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임대인이 해줌 안 해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힘없는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게 뭐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럼 법에 정해진 이 요건 자체는 감을 갖고 이제 입문과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여기까지 마쳤고요. 구분 건물 등기는 이번까지 필요 없어요. 구분 건물 등기는 본 기본서 나오면 그때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구분 건물 등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는 연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서부터 책을 여기다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책 또 그냥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책 이거 가져오시면 안 돼. 기본서 까먹지 말고 기본서로 가져오세요. 새해부터 기본서로 할 거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